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비명소리가 찌따우 마을의 고요한 밤을 깨뜨렸어요. 기름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닥터 민키는 땀에 젖은 얼굴로 임산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산모의 상태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의료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전기도 없는 이 외딴 마을에서 그의 말은 절망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아이들이 이대로 어둠 속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찌따우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27살 쉐이뉴입니다. 저희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주민들의 따스한 마음씨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풍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저희 마을은 현대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전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기고 저희 주민들은 기름 램프와 촛불의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저는 양곤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양곤의 한 기업에서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고향 마을로 돌아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냈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도시의 생활을 포기하고 전기도 없는 시골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마을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고향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은 어릴 적 겪었던 슬픈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제 마을의 의료 상황은 심각했어요. 유일한 의사인 닥터 민키는 기본적인 약품과 장비만으로 온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했죠. 전기가 없어 대부분의 의료 장비는 무용지물이었고 백신과 중요한 약품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었답니다.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 미아의 어머니 마틴틴이 출산 중 심각한 출혈로 생명이 위험해졌어요. 닥터 민키는 희미한 기름 램프 불빛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그녀는 3시간이나 떨어진 도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답니다. 마틴티는 미아와 갓 태어난 동생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고 온 마을은 슬픔에 잠겼어요. 이런 비극은 전기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닥터 민키는 그날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지요. 기본적인 모니터링 장비와 응급처치 도구만 있었어도 마틴틴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날부터 저는 우리 마을에 언젠가 전기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저희 나옥로 초등학교는 단층 나무 건물로 몇 개의 교실만 갖춘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자연광에 의존해 진행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은 날이면 교실은 어두워져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우기에는 일주일 내내 햇빛을 보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힘든 점은 교육 자료의 제한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저희 학생들은 여전히 낡은 교과서와 칠판만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때 저희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컴퓨터란 어떻게 생겼나요?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인 타저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계의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저희 마을 아이들은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때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교육과 근면 성실함,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답니다. 저는 양곤에서 공부할 때 보았던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오려서 교실 벽에 붙였습니다.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과 현대에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나란히 놓아 아이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했지요.
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에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교육, 혁신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 아이들에게 읽어주곤 했어요. 휴가 때 양곤에 갈 때마다 저는 가능한 많은 교육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대학 친구가 복사해준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 대본과 기사들, 한국 유학생들이 나눠준 사진첩을 모아 수업 자료로 활용했지요. 특히 KBS의 한국의 기적 한강에서 세계로라는 다큐멘터리에 관한 기사와 사진들은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우와, 저 높은 빌딩들이요. 전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마웅테인이 사진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단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아이들은 이야기와 사진들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발달된 지하철,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에도 언젠가 전기가 들어올까요? 마웅테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반드시 그럴 거야.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너무 외딴 곳에 있어 국가 전력망 확장 계획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전력 보급률은 50%가 채 되지 않으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희 마을과 같은 외딴 지역은 국가 전력망과의 연결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오랫동안 어둠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외국 단체와 기업들이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대부분 초기 조사 단계에서 그치거나 지속 가능성 문제로 철수했습니다. 2014년 11월 저희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기술팀이 마을을 방문했고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김태우 팀장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미팅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코이카는 2012년부터 미얀마의 전력 소외지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여러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 마을은 지리적 위치와 일조량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마을 원로인 우태인민은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3차례나 외국 단체들이 와서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호주팀은 초기 조사만 하고 떠났고 중국 기업은 장비 일부를 설치하다 중단했으며 유럽연합의 프로젝트는 자금 문제로 철수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어야 합니까? 김태우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얀마의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이미 15개 이상의 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모두 지금까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히 설비만 설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유지보수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교장 선생님께 한국팀을 돕고 싶다는 제 의사를 전했고 학교에서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 김 팀장과 코이카 팀을 만났어요. 그들의 계획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사전 조사팀은 이미 우리 마을의 기후 데이터, 일조량, 지형 등을 분석했고 최적의 태양광 패널 위치와 용량을 결정했지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설비 운반 계획이었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운송 문제였어요. 미얀마의 농촌 지역은 포장도로가 거의 없고 특히 우리 마을은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에 있습니다. 더구나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는 우기에는 비포장 도로가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지죠. 한국팀은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하고 미얀마의 현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저희는 이 지역의 험한 도로 사정을 고려해 특수 설계된 분리형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각 패널과 장비는 최대 25kg 이하로 분리되어 한 사람이 등짐으로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되었죠. 또한 미얀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툭툭 3륜차나 경운기로도 운반 가능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운송 방식도 연구했더군요. 미얀마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물소나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해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한국팀은 이런 전통 운송 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답니다. 더불어 미얀마 현지의 자재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철제 프레임과 일부 전자부품은 양곤에서 조달하고 기초공사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을 주민 중 5명에서 6명을 선발해 태양광 시스템 기본 유지 보수와 관리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은 코이카가 개발한 표준 프로그램으로 이미 다른 마을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지요. 특히 현지 언어로 된 매뉴얼과 영상 교육 자료도 준비했답니다. 학교에서 열린 설명회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일반 가정용 태양광 랜턴과 작은 발전기를 가져와 직접 시연했고 네팔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서 진행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인쇄된 사진들과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마을과 비슷하게 전력망에서 고립된 곳이었지만 수력 발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된 사례였어요. 이 마을은 히말라야의 작은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전기가 전혀 없었지만 현지 조건에 맞는 소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로 지금은 모든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포스터에 있는 네팔 마을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마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학교와 보건소의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개선 사례는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희 마을은 수력 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더 적합합니다.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하면 네팔의 사례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의심은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 보건소에도 전력을 공급한다면 우리의 의료 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닥터 민킨이 덧붙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준비해온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와 함께 마을의 오랜 수건이었던 식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정수 시스템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을 중심부에 공동 우물과 식수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깨끗한 물을 끌어올려 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김 팀장이 마을 회관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마을은 깨끗한 식수가 부족해 많은 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매일 여성들과 아이들이 먼 강까지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너무나 고된 노동이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을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오랫동안 물을 길어 나르는 고된 일을 해왔던 여성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넘쳐났습니다. 지난 우기에 제 막내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하게 앓았어요. 며칠 동안 열이 내리지 않아 정말 걱정했답니다. 깨끗한 물만 있었어도 마을의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고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10살 난 마옹소가 매일같이 작업장을 찾아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한국팀에게 건넸어요. 그림에는 태양광 패널 아래서 물을 마시는 마을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고 서툰 글씨로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받은 김 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옹소를 꼭 안아주었고 그날 이후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했답니다. 공사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식수시설이지만 첫 시험 가동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전력으로 작동하는 펌프가 지하 150m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올렸고 간이 정수 시스템을 통과한 물이 탱크에 채워졌어요.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받아든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넘쳤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지요. 이렇게 맑은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손주들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네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물 보관 방법, 수인성 질병 예방법 등을 가르치며 단순히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팀은 마을 주변의 소규모 농장들을 연결하는 관계 시스템도 설계했답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소형 펌프를 이용해 농사철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이는 마을의 식량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마법 같아요. 어떻게 태양으로 물이 나올 수 있죠? 한 학생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태양광 패널의 원리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펌프를 작동시키는지 설명해 주었지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이들이 언젠가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마을의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아이들은 더 이상 잦은 설사와 복통으로 학교를 빠지지 않게 되었고, 여성들은 물을 길어 나르는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닥터 민킨에 따르면 식수시설이 들어선 후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이것은 전기보다도 더 즉각적이고 중요한 변화였답니다. 한국팀의 헌신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2015년 1월 말 3개월간의 노력 끝에 태양광 발전소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2월 중순 마침내 모든 시스템이 설치되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찌따우 마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저녁 6시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과 함께 김 팀장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순간 어둠 속에 있던 마을 회관과 학교, 보건소, 그리고 주요 도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년이 넘는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밤에도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전통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한국팀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외국의 원조로 겨우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국가가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2018년까지 미얀마 전역의 수십 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제 교실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흐린 날에도 밝은 빛 아래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컴퓨터 몇 대가 설치되어 아이들이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컴퓨터인가요? 타저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양곤이나 만달레이 같은 대도시 아이들과 같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닥터 민키는 이제 전기로 작동하는 의료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약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도 설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도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한 달 만에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창밖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마을 주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피어나 있었고 아이들의 눈빛은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교육, 정보 접근, 건강관리 개선의 기반이며 농업과 소규모 사업 발전의 촉매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저희 마을에 단순히 빛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저희 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컴퓨터 학습실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코이카에서 제공한 교육용 DVD와 프로젝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면 저희는 마을 회관에서 프로젝터로 교육용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양곤에서 구해온 KBS의 특별 프로그램 한국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DVD를 상영했어요. 1960년대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 발전하고 이제는 미얀마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니라 노력과 교육, 그리고 협력의 결과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발전 이야기를 들려줄 때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의 헌신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이제 저희 마을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앞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꿈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으며 저희 마을의 미래도 그만큼 밝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저는 양곤에서 열린 미얀마 농촌 전력화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저희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얀마 전역의 다른 마을들과 코이카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고유한 도전과 성공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통된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빛이 가져온 희망과 발전입니다. 콘퍼런스 중에 양곤의 한 방송국에서 저희 마을의 이야기를 취재했고 이것은 후에 빛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원조로 변화된 미얀마 농촌 마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기만 했던 나라들이 자립하여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모범 사례로 한국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미얀마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저는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실에서 아이들은 디지털 세계를 탐험하고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4시간 운영되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작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의 협력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 마을의 발전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미얀마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십 년 후 미얀마도 한국처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저희 마을의 작은 태양광 발전소일지도 모릅니다. 지원해주신 한국의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단지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흐르는 희망과 연대의 상징입니다. 한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의 꿈을 키워가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가장 생생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전기, 밸브만 열면 나오는 물 한 잔이 이토록 감사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깨끗한 물 많이 드시고 사랑합니다.